아마 가장 좋은 것은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고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작품의 절반 이상을 기증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작품을 기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곳에서 우리나라 미술문화 활성화에 아주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중현의 농악인데, 김중현 이분은 요즘 말로 치면 엔잡러예요. 그래서 이 권진규님의 문을 가장 유영국 작가와 김한기 작가의 작품은 이렇게 나란히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육로, 화백, 그리고 장옥진, 그리고 나혜석이 다 수덕 여관하고, 그러게 보니까 모델이 큰 며느리, 모네, 피사로, 르누아르, 샤갈, 달리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들은 내년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미술 명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예약이 안 돼서 제가 전시 관람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전시는 현장 할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 현장 할당이 있으니까 가서 보자.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일찍 갔는데 알고 가서 봤더니 현장 할당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꼭 전시 예약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2분 내로 매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가보려고 해요. 전시장에 갔는데 못 보고 백남순의 낙원만 힐끗 보고, 그 옆에 바로 테라로사 커피숍이 있어가지고 커피숍에서 차 마시고, 그리고 북샵에 갔는데 이번 도록은 아주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도록이 있길래 구입해서 와가지고 집에서 보고서 이 도록과 리플렛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시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시장이 언제 갈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제가 또 사람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하면은 좀 신청을 안 하고 싶은 성향이 있어요. 전시장 전경을 못 보여드리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궁리를 하다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2011년부터 전시를 소개하는 기억의 미술관이라는 블로그를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는 이미 이건희 컬렉션 전을 갔다 오고 저보다 훨씬 전경 사진을 각도가 좋은 곳에서 찍은 게 있길래 제 영상 만들 때 사용해서 좋냐고 하니까 흔쾌히 허락해 주어서 그 친구가 찍은 사진으로 대신 하기로 하고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록에 50점 넘게 작품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서 전시된 것은 모두 도록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기증된 것 중에 외국 작품 모네, 피사로, 르누아르, 샤갈, 달리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들은 내년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에는 1488점을 기증했고 국립중앙박물관에는 21,693점을 기증했고요. 그 외에 다른 미술관에도 기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근 미술관에도 했고 대구 미술관은 이건희 회장의 고향이니까 좀 더 많이 21점 정도 했고요. 또 광주시립미술관에서 또 전시를 한 거를 보니까 그곳에도 기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기증한 것은 고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던 작품의 절반 이상을 기증한 것이라고 하는데, 아마 가장 좋은 것은 남겨놓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국가미술관에 작품이 기증되는 거는 저 같은 사람이 볼 땐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작품을 자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은 개인의 장롱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볼 수 없는데, 물론 백남순의 낙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전에 리움에서 전시할 때라던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할 때에도 아주 가끔 보긴 했어요. 정선, 인왕제색도 같은 것도. 하지만 이렇게 국가기관에 기증이 되면 소장품 전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볼 기회가 훨씬 많죠. 그리고 자료 확보도 굉장히 수월해지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작품을 기증을 했을까요? 좀 궁금했어요. 이건희 회장 유족은 역사상 가장 많은 상속세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또 우리나라는 아직 미술품은 상속세로 대납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로 대납이 되죠. 부동산이라던가 증권 같은 건 대납이 되는데 미술품은 아직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상속세로 대납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상속인이 공공기관에 작품을 기증할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하네요. 아마 여러 이유가 있어서 기증을 했겠죠. 미술관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에 관련해서 살짝 이게 뭐지 하는 감정을 느꼈는데요.
5월 말에 대구 미술관에서 하는 때와 땅 전시를 보러 갔다가 대구에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하나의 현수막을 봤어요. 현수막에 이건희 미술관 설립 유치를 꼭 하겠다는 국회의원의 다짐이 있는 현수막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혼자 속으로 이게 현수막을 걸리니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처음 봤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지금 수집을 하다가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이건희 미술관 유치라고 검색을 했더니 너무나 많은 현수막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있었고요. 뭐 세종시를 포함해서 전국의 지방정부가 뛰어든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아니라 이병철 회장이 태어난 곳에서도 그 이병철 회장이 태어났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건희 미술관이 이제 건립이 그곳에 돼야 한다라는 기사도 제가 봤으니까요. 요새는 가짜뉴스도 많아가지고 제가 확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많은 이건희 미술관 설립 유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삼성미술관장 홍라희 여사와 딸 이서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죠. 그 두 분이 국립현대미술관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을 일반 관람인 특별 관람 기회를 고사하고 일반 관람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조용히. 아마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말이죠. 저는 만감까지는 아니지만 좀 어색한 상태 있죠. 누군가가 저에게 너무나 생각보다 많은 걸 줬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는 감정적으로 좋아만 할 수 없는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이 저에게 있었으니까요. 도로계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의 글에 보면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아무 조건 없는 순수한 기증은 많은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제 머릿속에 삼성그룹과 순수하다는 단어가 대치가 돼서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이번 추위에 대해 기증으로 삼성그룹에 대한 그 긍정적인 국민 여론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보면 그 결과를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술 문화의 활성화에 국내외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도록에 써 있는데요. 이번 국립현대미술관과 중앙박물관 전시에 관한 여러 국민들의 관심만을 보아도 우리나라 미술문화 활성화에 아주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친구도 이미 갔다 왔고요. 또 제 카톡 단톡방에 보면 미술과 관계없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도 저보다 먼저 이번 전시를 갔다 왔고 또 저희 언니도 내일 뭐 중앙박물관 전시를 간다 하고 이곳저곳에서 컬렉션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더라고요. MMC의 이건희 컬렉션 한국미술 명작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 1전시실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1전시실은 1층에 있는데 국립현대미술관에 들어가시면 프론트 매표소가 보이는데요. 거기에서 예약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표를 받아요. 그러면 거기서 또 곧바로 가시면 1전시실이 나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1층에는 대부분이 뭐 부대 시설이 있고 그리고 1전시실 하나만 있기 때문에 찾으시기는 굉장히 쉬울 건데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딱 들어가면 사각형 1전시실이 있는데요. 그 1전시실이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별로 뭐 수용과 변화, 그 다음에 개성의 발현, 정착과 모색 순서대로 3개의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완벽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도록은 이렇게 생겼고요. 550cm가 넘고요. 가로가 세로가 2m 정도 되는 김한기의 여인들과 달 항아리 작품이 표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리플렛도 여인과 달 항아리가 앞에 있고요. 각 섹션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가 3개, 4개 있습니다. 이미지가 4작품 있습니다. 도록에 있는 글을 읽어드리자면 일제강점기 조선은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면서도 미술에도 변화를 맞이한다. 석유 매체인 유화가 등장하였고 인물화, 정물화, 풍경화 등 생경한 용어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조선의 전통소화도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이 코너인데요. 이제 그림을 5점 보여드릴 텐데 백남순의 낙원이고요. 또 나혜석의
화령전 작약, 그리고 최용신의 노부인 초상, 김중현의 농악, 그리고 장옥진의 그림이에요. 새로운 문물을 맞이하면서 미술의 변화를 꾀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작품이 백남순의 작품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하면은 나혜석인데 여러모로. 근데 그 시기에 백남순 화가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프랑스로 유학 간 한국 여성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파리에서 이명년, 화가 이명년하고 결혼을 하고 오산학교를 같이 와서 선생님을 하는데, 이제 경성에서 부부 전시도 하고 굉장히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많이 알려진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작품을 많이 했겠지만 다 유실이 되고 하나만 남았는데, 그게 바로 이 낙원 작품이에요. 동양의 병풍 개념에다가 서양의 그 낙원 개념, 그러니까 우리 안견의 목류도원도 우리는 연상을 하지만 또 서양에는 아르카디아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양의 아르카디아 개념과 동양의 낙원 개념, 그 두 개념이 같이 믹스돼서 하나의 화폭에 담겼다라고 봐도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과 변화에 굉장히 합당한 작품이라서 그런지 전시장 가장 먼저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혜석의 작품인데요. 이 나혜석이 남편 김우영하고 프랑스 여행을 가는데, 유럽 여행을 미국하고 해서 여행을 가는데, 그때에 백남순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혜석은 거기에 이제 연애 스캔들이 있어가지고 남편한테 이혼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혼한 다음에 이혼 고백서, 잡지 삼천리인가요? 거기에다가 기고를 해가지고 이슈가 되고 하던 그런 그때에 수원에 정조 사당에 가가지고 있었는데, 그 화령전과 작약을 그린 그림입니다. 보색 대비에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고, 이 그림 저는 맨날 도판으로 보다가, 물론 지금도 도판으로 봤지만 아주 선명하게 도록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아주 반가웠어요. 최용신의 노부인 초상인데요. 최용신은 제가 그 매천 황현을 그린 것을 보고 이제 반했어요. 그랬는데 그 최용신님의 노부인 초상이 이번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이 작품이 1932년도 작품인데, 1932년도 하면 조선미술전람회가 22년도에 생겼으니까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때는 여인들이, 여인 좌상은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그리고 여성을 이렇게 정면으로 그린 그림은 굉장히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김중현의 농악인데, 김중현 이분은 요즘 말로 치면 엔잡러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림을 정식으로 배울 수는 없었기 때문에 버스 차장도 하고 돈을 벌면서, 낮에는 돈을 벌고 밤에는 그림 그리는 식으로 독학을 했는데, 그 독학한 것이 이제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어느 해에 그 양화 부분과 그 동양화 부분과 서양화 부분에서 다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재적인 이제 화가라는 이야기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돌아가시고 자료가 많지 않아서 일반 우리들은 많이 알지 못하는 작가입니다. 이 부분의 농악과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박수근의 농악을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장옥진의 공기놀이인데요. 제가 이제 제 책 처음 가는 미술관, 유혹하는 한국미술가들을 쓸 때 장옥진 재단하고 이제 연락을 해서 저작권 허락을 받았는데요. 그때 제가 연도가 살짝 좀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곳에는 1917년으로 나오고 어느 곳에는 1918년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가족끼리 의논하에 1917년이라고 공식적으로 1917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도록에는 1918년으로 나와서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장옥진은 고등학교 때 뭐 역사 선생님한테 반항을 해서 퇴학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양정고등학교를 편입을 하는데 거의 20살이 다 돼서 편입을 체육특기로 하는데요. 이제 그때가 양정고등학교가 송기정 선수도 있었겠죠? 송기정 선수가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를 같이 다녔겠다 싶고요. 그때 이제 공기놀이를 그려서 조선일보에서 하는 미술대회에서 1등, 사장상을 받으면서 1등을 하면서 그
그 고모님이,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고모님이 이제 뭔가 장옥진 화가의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권한이 있었던 모양인데, 고모님이 그림 그리는 걸 반대했는데 이 공기놀이 상 받은 걸 통해서 이제 가족 내에서 그림 그리는 걸 허락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옥진 화백의 그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 그리고 약간 이제 민속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런 기법들이 공기놀이에 다 살아있네요. 그 다음에 개성의 발현 코너고요.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은 해방을 맞았으나 곧바로 전쟁을 겪게 된다. 그러나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작가들은 붓을 놓지 않고 다방 한켠에 전시를 하면서 새로운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는 등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 네. 작품은 권진규의 문, 그 다음에 김한기의 산울림, 유영국의 작품, 그 다음에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농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0여 점이 넘는 작품 중에서 12점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몇 점이라도 보고 가시면 실제 전시실에서 훨씬 흥미를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개성의 발현 코너인데요. 이 권진규님의 문을 가장 먼저 보여드리는데, 권진규님은 사실 우리나라의 대단한 화가 이쾌대님의 성북회화연구소의 제자고요. 이쾌대가 제국미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시미즈 다카시였는데 이분이 이제 보르델의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 옛날에 서울대학교 그 전쟁 전에 분열됐을 때 뭐 장발과 김한기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김한기님은 홍대에 갔고 장발님은 이제 서울대에 남고, 그런 것처럼 제국미술학교도 그런 어떠한 그 분쟁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의 이케대와 이렇게 약간 선을 같이 하신 그런 선생님이 시미즈 다카시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케대 전시 도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시미즈 다카시였는데 이케대 성북회화연구소에 다닌 그 권진규의 지도 교수님이 시미즈 다카시였고, 그래서 이쾌대를 통해서 권진규가 제국미술학교의 시미즈 다카시의 제자가 되지 않았나 하는 글도 있어요. 이제 권진규님은 굉장히 독특한 그 우리나라 조각계에서 뭐 잊혀질 수 없는 조각가인데요. 이분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하셨지만 영화 세트장 알바도 했고, 그 다음에 남대문 1961년도에 보수할 때 그때 같이 그 인부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해서 그런 어떤 고전적인 색깔이 주는 매력, 이런 것들의 깊은 지식과 그것을 표현해내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한기의 산울림과 유영국의 작품인데요. 이 전시 전경에서도 보이는 거와 마찬가지, 그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전시를 하게 되면 유영국 작가와 김한기 작가의 작품은 이렇게 나란히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해방공간 동안에 신사실파 때 같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그 김한기의 그림과 유영국의 그림은 아주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둘 다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김한기 화백은 우리나라에서 그림 좋아하는 사람이 가장 처음 좋아하는 화가일 확률이 많고요. 유영국 화가는 그림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 나만이 알고 싶은 화가, 이런 분이 아마 유영국이었는데 이번에 기증이 많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영국 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모두 도시에 사니까 태어난 곳의 특징이 잘 보이지 않지만 현대미술 1세대 작가들에겐 고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 당시 그분들이 다 나라를 잃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고향의 특색을 많이 나타내는 색상, 그리고 고향의 특징을 나타내는 어떤 구성, 이런 것들, 고향의 특징을 나타내는 재질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화두였죠. 그런데 김한기 화백은 색상이 본인이 섬에서 태어났는데 그 섬 주변에 있는 앞바다 색상,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운율을 드러내는 음악적인 느낌, 그런 게 있다면, 유영국 작가는 울진에서 태어났는데 울진이라는 곳이 이렇게 산이 가파르게 있다가 곧바로 바다로 푹 떨어지는 절벽처럼 그런 곳인데요. 근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산, 직각, 직선,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고 건축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을 하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중섭 작가의 황소 그림이고요.
이중섭의 자화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이죠. 이 황소 작품은 지금 4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근의 농악인데요. 이 농악은 1960년대 이제 초반 이후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가로로 긴 농악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세로로 긴 농악이네요. 김중현의 농악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착과 모색 섹션에서는요. 한국전쟁의 피폐함 속에서도 미술계는 외국 유학을 가고 그룹, 개인 등에 지치지 않는 활동으로 꾸준히 새로운 미술을 모색하면서 차츰 정착한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번 전시실에서는 이응로의 작품, 김종영의 작품 70-1, 그리고 문신의 닭장, 그리고 박생광의 무녀, 그리고 청경자의 노을한 산책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착과 모색 파트 이응로 화백인데요. 이응로 화백은 또 나혜석과 관계가 있는 게, 나혜석이 이제 스님이 되려고 수덕사에 가는데, 이게 스님 못 되죠. 만공선사가 스님이 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가는데, 장옥진이 불교에 이렇게 심취하게 된 것도 장옥진이 고등학교 때 역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돼가지고 학교를 쉬었을 때, 그때 수덕사에 가서 쉬었는데 그 수덕 여관에서 나혜석을 만났고, 나혜석에게 그림을 보여줬더니 굉장히 칭찬을 해서 더 이제 미술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는 글도 읽은 적이 있어요. 수덕 여관이 이응로 화백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나혜석에게 구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 갈 때까지 그곳에서 작업실로 쓰면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응로 화백, 그리고 장옥진, 그리고 나혜석이 다 수덕 여관하고 관계 있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문자 추상인데, 이거는 어떤 문자를 썼는지는 알아볼 수는 없지만 이 문자를 이용해서 조형을 탐구한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영 조각가인데, 김종영은 아름다운 걸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단순한 가운데서 풍부한 감정, 어떤 것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나무와 돌로 된 좌대로 이루어진 작품이죠. 그리고 문신 작가인데요. 1950년대 그림인데, 문신은 이제 시메트리, 완전 대칭, 완벽한 대칭을 추구하는 작품을 하는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조각가로 알려져 있는데, 이 문신은 서양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문신의 자화상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자의식이 강한 어떤 이미지의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있는 건 닭장이고요. 1950년대에 어떤 시장 한켠 닭장의 모습을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문신은 프랑스에 가가지고 성곽을 쌓는 일인지 성곽을 허무는 일인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각에 투신하게 됐다는 글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박생광님의 그림인데요. 우리나라 현대사에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 트라우마가 일제 강점을 당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양화에서도 색채가 있는 미술은 외색이 돈다 해서 그 한국 화단에서 이렇게 배척시 당했는데, 바로 이 박생광님의 그림도 그런 그림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 박생광님이 그렸던 거는 한국 불교나 무속이나 단청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민속적인 색감을 이 박생광님처럼 잘 표현한 화가는 제가 아직 외면당한 최색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데 굉장한 기여를 한 화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985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작품 이름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동학농민에 관한 작품인데요. 굉장히 어마무시 큰데 그게 거의 한 80세? 그때 그린 그림이더라고요. BTS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탈 쓰면서 막 노래 쿵더덕 쿵덕 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걸 저는 그 동영상 보면서 박생광 화가 작품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청경자님의 노을한 산책길인데요. 청경자님의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에 상설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제 친숙한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1980년대의 그림인데, 1970년대, 80년대는 청경자 화가가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지 여행하면서 풍속화를 많이 그리고 난 다음이잖아요. 도록에 보니까 모델이 큰 며느리였다고 하네요. 서울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MMCA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 한국 미술 명작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만들려고 할 때는 아유 전시 한참 있다 봐야 되겠다 했는데 영상을 만들면서 그림을 보면 볼수록 명작들이어서 아 이 전시 진짜 빨리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딸에게 자식들한테 부탁해 보라고 하던데 어떻게 좀 부탁을 해서라도 빨리 손을 빨리 움직여 가지고 예약을 해서 전시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혼자 박수 쳐.